여러분, 유럽 곳곳에서 보이는 깃발이나 문양에서 이 X자 표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X자 모양은 스코틀랜드 국기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혹시 X자 표시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게 뭐길래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llionaire. 하이 빌리언스,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11월 국경일 중 하나인 성 안드레아 축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경일인 성 안드레아 축일은 11월 30일인데요. 이날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빨간 날은 다 중요한 날이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날이지만 이날은 특히나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성 안드레아 축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날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된 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성 안드레아를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믿고 섬겨온 역사는 굉장히 긴데요. 이 성 안드레아 축일은 왜 뒤늦게 21세기에 들어와서야 국경일로 지정된 걸까요? 성 안드레아 축일이라는 국경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 안드레아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 안드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종교에 따라서 안드레아 혹은 안드레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요. 이 안드레아라는 이름은 한해다움 혹은 강인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름에 맞게 강인한 안드레아는 또 이런 이미지와 달리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잘하고 자비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안드레아는 성도들 사이에서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이름은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레아는 사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이 고기를 낚는 안드레아를 본 뒤 처음으로 제자로서 부른 게 바로 안드레아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흑해 연안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러시아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안드레아를 수호성인으로 숭배하고 있죠. 안드레아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먼저 안드레아가 X자 모양의 십자가를 택한 이유는 기존의 십자가 모양의 예수님의 희생을 반영하는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십자가를 택하는 게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해서 X자 모양의 십자가를 택했다는 설도 있고, 다른 설로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X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X자의 표식은 현재 스코틀랜드 국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바베이도스라는 나라에서도 이 X자 표식을 국가 공식 문양으로 사용하고, 네덜란드 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브레다의 깃발에서도 X자 표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 안드레아는 스코틀랜드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성 안드레아가 어떻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설에 의하면 성 안드레아는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세인트 앤드류스는 성 안드레아를 영어로 말하는 거죠.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성 안드레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 안드레아가 순교당했을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성 안드레아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리스의 도시인 파트라스에서 체포당해 순교당합니다. 그 후 기원 후 340년경 이 파트라스 도시 교구의 담당 신부였던 성 레굴루스는 꿈속에서 안드레아의 뼈를 숨겨두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적들이 안드레아의 뼈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레굴루스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스코틀랜드까지 도착하는데요. 레굴라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 지역 중에서도 파이프 지역에 있는 킬리몬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세인트 앤드류스죠. 이렇게 성 안드레아와 스코틀랜드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는 성 레굴루스의 이름을 딴 강당과 부속 건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스코틀랜드의 국기인데요. 여러분, 왜 스코틀랜드 국기가 파란 배경에 X자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 안드레아를 처음 숭배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왕인 앙구스였는데요. 앙구스 왕이 성 안드레아를 숭배하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는 전설이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앙구스 왕은 다른 왕국의 군대와 결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결전을 앞두고 잠자리에 든 앙구스 왕은
꿈에서 성 안드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성 안드레아는 내일 하늘에서 X자 십자가 모양을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전의 날 앙구스 왕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로 하늘에 X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안드레아 예언대로 앙구스가 이끄는 군대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이후 앙구스는 성 안드레아를 추앙하고 그를 숭배하기 위해 킬리몬트의 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으니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이후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X자 십자가는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좋은 의미를 갖게 되어서 스코틀랜드 국기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코틀랜드 사람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먼저 스코틀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스코틀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간단하게 알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선언문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로스 선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20년에 작성된 아브로스 선언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It is in truth not for glory, nor riches, nor honors that we are fighting, but for freedom. For that alone, which no honest man gives up, but with life itself. 이 아브로스 선언은 쉽게 말하자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시국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freedom, 자유라는 단어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성 안드레아도 언급이 되면서 성 안드레아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Nor did he wish them to be confirmed in that faith by merely anyone, but by the first of his apostles, by calling those second or third in rank, the most gentle Saint Andrew, the blessed Peter's brother, and desired him to keep them under his protection as their patron forever. 오랜 시간 자유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맞서 싸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지켜준 수호성인이 바로 성 안드레아였던 거죠. 성 안드레아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이자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왕국이 되기 위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수호성인으로 성 안드레아를 추앙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와서는 성 안드레아의 이름을 딴 공휴일까지 제정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성 안드레아를 오랫동안 추앙하고 숭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4년 전인 2006년에 그의 축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약 700년 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와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위해서 아브로스 선언을 통해 성 안드레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성 안드레아를 과거로부터 다시 소환해 성 안드레아 축일을 자신들만의 국경일로 지정하죠. 또 국경일로 지정되었을 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스코틀랜드 민족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려는 운동이 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들이 겹쳐 보이는 것은 정말 우연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자,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알림 설정 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